철수야, 미경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 저희 지금 공항이에요. 친정아버지 칠순 기념이라 여행 취소 못해요. 장례는 알아서 하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부고에도 아랑곳 없이 친정아버지 칠순기념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 순옥은 홀로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순옥을 그저 늙고 힘없는 노인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그날부로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쌀쌀한 늦가을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순옥은 베란다에서 남편의 속옷을 접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옥이 서둘러 거실로 향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옥 님이시죠? 여기 햇살 요양원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순옥의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남편분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벽을 붙잡았습니다. 그럴 리가. 어제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까지 어머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끄는 순옥은 곧바로 아들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오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딘가 들뜬 기색이 있었습니다. 미경아, 철수 좀 바꿔줘. 급한 일이 있어서. 어머님, 저희 지금 공항에 와 있어요. 오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뒤편에서 공항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항? 갑자기 어디를? 아버지 칠순 기념 가족 여행이에요. 벌써 몇 달 전부터 예약해둔 거라서요. 순옥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아버지가...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취소할 수가 없어요. 오미경이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을 잘랐습니다. 미경아,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 어쩌죠? 친정 가족들이 다 모여 있고 저희가 돈도 700만 원이나 냈거든요. 요즘 장례는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어머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세요.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동안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철수야,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가셨어. 어서 와야 해. 김철수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지금 비행기 탑승해야 해요. 뭐라고? 아버지 장례식인데. 아버지 위독하다고 하셔서 전에 인사 다 하고 왔잖아요. 다녀와서 뵐게요. 지금 탑승 안내 나왔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옥은 전화기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분 후 순옥은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빈소에 홀로 서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철수가...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보내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상주님, 부고 연락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옥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급한 일이 있다고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이 있지만 아들이 급한 일이 있다고 안 오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가족분들은요? 남편 친구분들께 연락드려야겠어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첫날 밤 문상객 몇 명이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남편의 옛 직장 동료들과 동네 이웃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어디 갔나요?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발인 날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관을 운구할 사람이 부족해 순옥은 애를 태웠습니다. 장례식장 직원과 남편의 먼 친척 몇 명이 도와주었습니다. 순옥은 상복을 입고 관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화장터에서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순간에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홀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여보, 잘 가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한 줌의 재가 된 남편의 유골함을 받아든 순옥은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허망했습니다. 같은 시각 동남아의 한 리조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와 오미경이 수영장 옆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미경이 샴페인 잔을 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역시 이럴 때 둘이서만 여행 오니까 너무 좋지 않아? 김철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친정아버지 칠순기념 여행이라는 것은 며느리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일 때문에 마음이 에이, 어차피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가 가봤자 할 일도 없고 나 요즘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좀 쉬어줘야 해. 오미경이 여유롭게 칵테일을 마셨습니다. 호화로운 동남아 여행은 둘만의 축제였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순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김철수와 오미경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사진을 손에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깊은 밤이 되어도 순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렸습니다. 박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서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안부 인사 정도는. 순옥이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순옥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켰습니다. 몇 년 만에 접속한 SNS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지. 순옥이 어설프게 화면을 만지다가 우연히 오미경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눌러보니 최근 올린 사진들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미경이 올린 사진에는 호화로운 별장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 새 보금자리, 오션뷰 최고라는 글과 함께 말입니다. 넓은 정원과 멋진 테라스에서 파티를 즐기는 사진들이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순옥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댓글들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철수야, 이런 별장 숨겨두고 있었구나. 미경이 덕분에 완전 호강이네. 부럽다 정말. 언제 우리도 초대해줘.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별장의 독특한 붉은색 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지붕. 정원에 있는 커다란 석조상도 낯익었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보여줬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비밀스럽게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순호가 우리 노후에 갈 곳이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때 남편이 보여준 사진과 지금 화면의 별장이 똑같았습니다. 순옥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남편은 아들 부부에게도 이 별장을 철저히 숨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순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별장을 줬을 리는 없습니다. 설마.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순옥이 황급히 일어나 남편의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찾았지만 별장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순옥이 다시 핸드폰으로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미경이 별장 거실에서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순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강원도행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순옥은 외진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별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순옥이 별장 입구 앞에서 내렸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붉은 지붕이 보였습니다. 맞아, 여기가. 순옥이 입구로 다가가자 경비원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사적인 공간이니까 돌아가세요.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안에 제 아들이 살고 있어요. 아들이요? 김철수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비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맞아요. 김철수가 제 아들이에요. 그런데 김철수 씨가 여기 집주인이신데 어르신은 누구세요? 순옥이 멍하니 경비원을 바라봤습니다. 주인이라고요? 네, 몇 달 전에 이사 오셨어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경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 와인 정말 맛있다. 그치? 이런 곳에서 마시니까 더 좋지.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아, 네. 그냥 가볼게요. 순옥이 휘청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계속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순옥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깊은 밤이 되어 집에 도착한 순옥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모든 서류함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밑에 있던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맞춰보니 열렸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함께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지혁 변호사. 순옥이 명함을 집어들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순옥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여보가 뭔가 준비해 두셨나? 순옥이 명함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옥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답을 알고 계실까? 순옥이 용기를 내어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혁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박순옥이라고 하는데요. 강지혁 변호사님 계신가요? 잠깐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박순옥입니다. 한동안 전화가 조용했습니다. 곧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이신가요? 지금 바로 사무소로 오세요. 순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네, 형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1시간 후 순옥은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강지혁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만난 적이 있나요? 형님 결혼식 때 한 번 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순옥이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강지혁이 순옥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형님 부고 소식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절 아시... 형님이 저한테 법률 자문을 자주 받으셨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강지혁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순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저희 남편이 강원도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나요? 강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수님, 그 별장을 어떻게 아세요? 제 아들 부부가 그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강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순옥이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런, 형님이 걱정하시던 일이 정말 일어났네요. 걱정하시던 일이요? 강지혁이 사무실 금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저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금고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봉투에는 박순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형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서 정식 서류 하나가 나왔습니다. 유언 공증 서류. 순옥이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의 사망과 동시에 별장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과 재산은 아내 박순옥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순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에요. 강지혁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아드님 부부를 많이 걱정하셨어요. 특히 며느님의 씀씀이를 보고 불안해하셨죠.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아드님에게는 이미 상가 건물을 증여하셨으니까 이제 됐다고 하셨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가 나를 위해서 형님이 형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같은 시각 강원도 별장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오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셨다고? 우리 완전 들켰잖아. 오미경이 태연하게 와인을 마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미 다 준비해놨으니까. 뭘 준비했는데? 증여 서류 다 만들어놨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한테 증여했다고. 김철수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서류가 어디 있어? 오미경이 핸드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씨? 예전에 부탁한 서류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까지 다 완성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미경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김철수가 불안해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뭐 어떡해. 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한편 법률사무소에서 강지혁은 순옥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건 명백한 재산 도둑질이에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재산 반환 요구 소송을 해야 해요. 시간을 끌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소송이요? 순옥이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유언장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강지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저에게 형수님을 꼭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순옥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제 모든 걸 되찾고 싶어요. 당연히 되찾으셔야죠. 원래 형수님 것이니까요. 순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어요. 강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합시다. 다음 날 오후 박순옥은 강지혁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송 접수 창구 앞에서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강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겨요. 유언장이 있잖아요. 강지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재산 반환 청구 소송 접수해 드릴게요. 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김철수, 오미경 맞나요? 네, 맞습니다. 순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김철수와 오미경에게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별장 거실에서 소장을 받은 김철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언 공증서? 이게 뭐야? 오미경이 소장을 빼앗아 읽어보았습니다. 뭔 소리야? 아버지가 언제 유언장을 썼다고? 김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정말 유언장이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런 거 쓸 뿐이 아니야. 오미경이 소장을 집어던졌습니다. 변호사부터 구해야겠어. 그날 오후 오미경은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상대편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언 공증서가 있으면 좀 어렵네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어떤 방법이요? 오미경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떨까요? 치매요? 네, 그래서 남편분이 재산을 대신 관리했다고 하는 거죠. 오미경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별장은 원래 남편분께 증여받은 거였다고 하면 되고요. 하지만 증여 서류가 없는데요.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만들면 되죠. 며칠 후 오미경은 가짜 증여 계약서를 들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강지혁은 반박할 증거를 찾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순옥과 함께 별장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관리비는 누가 내고 있었나요? 관리소 직원이 장부를 뒤져보았습니다. 박순옥 씨 남편분이 매달 보내셨어요. 몇 년 전부터요. 혹시 그 기록 남아있나요? 네, 다 있어요. 강지혁이 순옥을 보며 웃었습니다. 좋은 증거가 나왔네요. 시청에서도 재산세 납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세금이 순옥의 이름으로 납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지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소송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면 상대편이 다 내는 거예요. 그래도 당장 필요한 돈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예전에 일했던 식당에 다시 가봤습니다. 사장님, 저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식당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옥 씨, 어서 와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감사합니다. 순옥이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동료들이 순옥의 사정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주방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안 오고 재산까지 훔쳐가다니. 홀 담당 아주머니도 끄덕였습니다. 순옥 언니 꼭 이겨야 해요. 그런 나쁜 놈들은 천벌 받아야 돼요. 동료들의 응원에 순옥은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혁이 순옥의 집을 찾았습니다. 형수님, 더 좋은 증거를 찾기 위해서 형님 유품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순옥이 남편의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강지혁이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형님이 이런 것도 준비해 두셨네요. 재생해 보니 남편과 김철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 별장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김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야,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 왜요? 그건 내 어머니 몫이다. 건드리지 마라.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강지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거면 완전히 이겨요. 결정적인 증거예요. 같은 시각 오미경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뭔 부탁이냐?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셔야 해요. 증언? 오미경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철수가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별장을 증여받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아버지만 도와주시면 돼요. 오미경의 아버지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다. 딸을 위해서라면. 며칠 후 재판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강지혁이 순옥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수님,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이에요. 드디어. 순옥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재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옥은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강지혁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순옥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형수님, 자신 있게 들어가세요. 네, 변호사님. 순옥과 강지혁이 나란히 법원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오전, 박순옥은 강지혁 변호사와 함께 법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멀리서 김철수와 오미경이 변호사와 함께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가족들이 마주쳤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미경이 순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까지 하실 건가요? 순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것을 되찾는 것뿐이야. 김철수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남 취급하세요. 순옥이 고개를 돌리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정 안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판사가 입정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산 반환 청구 소송 재판을 시작합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철수는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구두로 증여 약속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증여 계약이 체결됐고 이 서류가 그 증거입니다. 강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미경의 아버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위가 제게 효도를 다하려고 별장을 선물 받았습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몇 달 전에 직접 들었습니다. 거짓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순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강지혁의 차례였습니다. 강지혁이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고인께서는 생전에 정식으로 유언 공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유언서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아내에게 단독 상속됩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강지혁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녹음하신 내용입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법정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야, 별장만은 절대 안 된다. 그건 내 어머니 몫이다. 김철수가 의자에서 무너질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지혁이 계속 공격했습니다. 상대편이 제출한 증여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인감도장은 고인의 사망 신고 이후에 발급된 것입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즉, 이 서류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오미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앉으세요.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강지혁이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별장 관리비 내역과 세금 납부 기록들이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원고의 남편이 생전에 부담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판사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복도에서 오미경이 김철수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준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 김철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강지혁과 함께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형수님, 거의 다 끝났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겨요.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고인과 원고의 의사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챈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즉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또한 위증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명령합니다.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 김철수, 오미경을 법정 구속합니다. 오미경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법정 경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미경이 순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남남이야. 순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순옥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김철수가 마지막으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세요. 법정을 나서는 순옥을 강지혁이 부축했습니다. 형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순옥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법원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순옥이 기자들을 피해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되찾았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죠? 순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옥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잘 받았어요. 사진 속 남편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승소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흘렸습니다. 박순옥은 드디어 되찾은 별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넓은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예뻤구나. 순옥이 남편의 사진을 선반에 놓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강지혁 변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김철수와 오미경이 항소장을 냈어요. 항소요? 순옥이 어리둥절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강지혁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미경이 임신했다며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순옥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임신이요? 증명서까지 제출했더라고요. 순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겨우 되찾은 평화가 다시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지혁이 다급하게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 상가 건물을 팔고 있어요.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가 건물을요? 형님이 예전에 아드님께 증여하신 그 건물 말이에요. 순옥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빼앗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현금으로 바꿔서 도피할 수 있어요. 강지혁이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해요. 빨리 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강지혁이 순옥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수님, 이미 매매 계약이 끝났어요. 그럼 현금으로 다 바꿨을 거예요. 순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철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 돈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찾지 마세요. 순옥이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자신이 승소했는데도 아들 부부는 또다시 재산을 훔쳐 달아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순옥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순옥이 거실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몇 시간 후 강지혁이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강지혁이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빌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쓰러진 순옥을 발견했습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강지혁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해 순옥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강지혁에게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쇼크와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위험한가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순옥이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강지혁이 밤새 병원을 지켰습니다. 순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꼭 일어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순옥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강지혁은 틈틈이 아들 부부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철수, 오미경 두 사람 모두 어제 출국했네요. 어디로요? 홍콩 경유로 나갔어요. 강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세 피난처로 도피한 거군요. 며칠 후 순옥이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뜬 순옥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강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목소리가 가늘고 약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강지혁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됐나요? 순옥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강지혁이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로 도피했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결국 다 가져갔구나. 형수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순옥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형수님, 안 돼요. 강지혁이 말렸습니다. 그놈들이 내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방법이 없나요? 강지혁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해보고 싶어요. 순옥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해요. 그게 뭔가요? 외국에 있는 범죄자를 잡는 거예요. 순옥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시간은 걸리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순옥이 강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해주세요.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형수님, 먼저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네, 빨리 나아서 그놈들을 찾겠어요. 순옥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지혁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다운 말씀이에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순옥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렸습니다. 박순옥은 재활치료실에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혁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부축해 주었습니다. 형수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순옥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힘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동안 강지혁은 매일 순옥을 돌봤습니다. 이제 퇴원 준비를 해야겠네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에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퇴원 당일 강지혁이 순옥을 별장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순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무엇을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요. 순옥의 눈에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놈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다 알려야 해요. 강지혁이 순옥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방송국에 제보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네, 어떤 방송국이 좋을까요?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으로 가야죠. 다음 날 순옥과 강지혁은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제보 담당 PD가 2사람을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말씀해 주세요. 순옥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PD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여행을 갔다고요? 네, 친정아버지 칠순 여행이라며 떠났어요. 그리고 유산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고요. 강지혁이 관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PD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 사건이네요. 방송 가능한가요? 순옥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런 폐륜은 반드시 알려야 해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날 여행 간 폐륜 며느리, 남편 유산 훔쳐 해외 도피. 순옥이 집에서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김철수와 오미경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시아버지의 장례식 당일 해외여행을 강행했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유산인 별장을 몰래 차지했고 법정에서 승소하자 다른 재산까지 팔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진짜 인간 쓰레기들이네. 이런 놈들은 감옥에 가야 해.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다. 김철수와 오미경의 신상 정보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얼굴 사진부터 과거 행적까지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며칠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폐륜 부부 김철수, 오미경 엄중 처벌 요구. 청원동의 수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검찰청 국제협력과에서 강지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빨리 해주세요.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요청도 했고요. 며칠 후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해외 어느 호화 리조트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인터넷 뉴스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경아, 우리 완전 망했어. 오미경이 화장을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방송에 나왔어. 우리 얼굴까지 다 나왔다고. 김철수가 핸드폰을 오미경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미친. 댓글들 봐. 완전 난리 났어.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미경이 당황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알았어요. 내일 만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지혁과 국제수사공조팀이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계좌 동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관이 강지혁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졌어요. 김철수와 오미경은 갑자기 카드가 막혔다는 걸 알았습니다. 호텔에서 쫓겨난 두 사람은 현지 빈민가로 향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오미경이 김철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탓이야? 당신이 방송국에 제보하자고 했잖아. 뭔 소리야? 언제 내가 그랬다고. 두 사람이 허름한 여관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웠습니다. 며칠 후 현지 경찰이 불신 검문을 했습니다. 김철수와 오미경의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였습니다. 여권이 취소됐네요. 현지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체포합니다. 김철수와 오미경이 초라한 모습으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한국의 저녁 뉴스에서 이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순옥이 별장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에 체포된 두 사람은 화면에 수갑찬 김철수와 오미경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순옥이 담담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업자득이구나. 순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강지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뉴스 보셨죠? 네, 봤어요.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몇 주 정도면 한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순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군요. 네, 형수님.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순옥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사진 속 남편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인천공항이 기자들로 들썩거렸습니다. 김철수와 오미경을 태운 항공기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김철수 씨, 어머님께 할 말이 있나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미경은 카메라를 피하려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호송차로 안내했습니다.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며칠 후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순옥은 강지혁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해외 도피 행각을 보건대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김철수와 오미경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1심보다 형량을 가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오미경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임신 중이에요. 피고인 오미경에 대해 임신 여부를 재확인하겠습니다. 판사가 병원 감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임신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오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 임신으로 보석을 받은 것도 사기에 해당됩니다. 판사가 더욱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오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순옥이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김철수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순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법이 심판할 거예요. 순옥이 돌아서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강지혁이 그녀를 따라 나왔습니다. 형수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네, 긴 싸움이었어요. 몇 달 후 모든 재산 회복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순옥은 별장과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강지혁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모든 게 원래대로 됐어요. 순옥이 서류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다 되찾았어요. 순옥이 남편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이 상가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가 원하셨던 일을 해보려고요. 어떤 일 말이에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강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순옥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몇 주 후 박순옥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상가 건물 1층에 재단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주방 아주머니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언니가 해낸 거예요. 홀 담당 아주머니도 박수를 쳤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때 응원해 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강지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수님의 의지가 가장 컸어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순옥은 별장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강지혁이 장학생들의 감사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형수님, 편지가 또 왔어요. 읽어주세요. 순옥이 가위질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순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형님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강지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강지혁과 식당 동료들이 별장에 모였습니다. 순옥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순옥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가 고생했지, 우리가 뭘 했다고. 식당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이겨내서 다행이에요. 주방 아주머니가 순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모두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옥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돌아간 후 순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해요. 순옥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별장은 평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옥이 장학생들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순옥이 혼잣말하며 편지를 정리했습니다. 강지혁의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내일 새로운 장학생 면접이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몇 명이나 오나요? 15명이요. 모두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순옥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네요. 전화를 끊고 순옥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꿨던 일들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이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정말 끝이 났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박순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용기가 결국 정의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아내를 지키려 준비해둔 유언장, 어려운 순간마다 곁을 지켜준 강지혁 변호사, 그리고 순옥을 응원해준 식당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박순옥이 모든 재산을 되찾은 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만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인생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